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종목은요. 겉으로만 보면 사실 딱 피해야 할 주식의 전형입니다. 주가는 1달러 남짓이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가 굳이 이 종목을 봐야 할까요? 바로 이 재무제표의 잿더미 속에서 어쩌면 턴어라운드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퀘스트 리소스 홀딩 티커 QRHC가 과연 숨겨진 보석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1달러짜리 주식에서 소위 말하는 10배거, 즉 10배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퀘스트 리소스라는 회사를 쏙쏙들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업 모델은 어떤지, 재무 상태는 정말 엉망인지, 그리고 경영진은 뭘 하고 있는지, 이 회사가 정말 10배 성장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 함께 검증해 보시죠. 모든 투자의 기본은 그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죠. 퀘스트 리소스는 스스로를 그냥 쓰레기 치우는 회사가 아니라 폐기물 관리의 혁신가라고 부르거든요. 과연 그 말이 맞는지 그들 사업의 실체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퀘스트 리소스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폐기물 관리 컨설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를 실어가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대기업이 가진 복잡한 폐기물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심지어 비용은 줄여주고 요즘 중요한 ESG 목표까지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B2B 서비스 기업인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숫자 때문에 퀘스트 리소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대기업 10곳 중에 무려 8곳이 기존 폐기물 업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회가 좀 있네 수준이 아니죠. 시장이 퀘스트 같은 새로운 해결책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존의 틀에 박힌 서비스에 지친 고객들의 이 페인 포인트, 즉 불편함이 바로 퀘스트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땅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퀘스트는 그 불만족이라는 틈새를 어떻게 파고들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회사의 진짜 경쟁력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퀘스트를 다른 평범한 폐기물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곳으로 만들어주는 그들만의 독특한 사업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퀘스트의 사업 모델은 딱 이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단일 창구.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복잡하게 연락할 필요 없이 그냥 퀘스트 한 곳하고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죠. 둘째, 데이터 기반 최적화.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AI를 써서 폐기물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가장 싸고 효율적인 처리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컨설팅. 단순히 쓰레기만 버려주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ESG 경영 파트너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고객들과 일하는지 보면 사업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매, 제조, 의료, 전부 경기가 좀 안 좋아져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필수 산업들이죠. 그러니까 특정 산업의 경기가 나빠져도 회사가 크게 흔들릴 일이 적다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지금 회사의 돈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랑 소매 유통 부문에서 아주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130. 이 숫자가 바로 퀘스트가 가진 기술적인 해자, 즉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성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쓰레기부터 처리하기 아주 까다로운 유해 폐기물까지 130가지가 넘는 폐기물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 이건 사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경쟁력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퀘스트에 맡기면 뭐든지 해결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고객 리스트를 보면 그 회사의 수준, 클래스를 알 수 있다고 하죠. 브리지스톤, 오토네이션, 존 디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각 분야의 세계적인 회사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퀘스트를 선택했다는 건 그냥 고객사 하나를 더 늘렸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이들의 서비스가 최고 수준이라는 걸 시장이 보증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사업 모델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그 멋진 이야기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돈을 못 벌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제 퀘스트의 재무제표를 열어서 이 매력적인 스토리가 현실의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딱 열자마자 보이는 첫 숫자가 좀 충격적입니다.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마이너스 46.57%. 쉽게 말해 자기 돈을 투입해서 오히려 돈을 까먹고 있다는 뜻이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라면 이 숫자 보자마자 그냥 창을 닫아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과연 이 끔찍한 숫자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퀘스트 투자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순손실의 높은 부채 비율까지 위험 신호가 번쩍이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요. 시장이 이 회사를 얼마나 싸게 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PB가 0.75라는 건 이 회사가 가진 자산 1달러어치를 지금 75센트에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서 정리해도 주주들이 지금 주가보다 돈을 더 받아간다는 거죠. 정말 위험과 기회가 저울의 양끝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투자는 결국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예측하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표가 제가 말씀드린 턴어라운드의 증거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매출은 줄었어요. 그런데 이건 의도된 겁니다. 돈 안 되는 사업을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살을 덜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아래를 보세요. 주당 순손실이 마이너스 14센트에서 마이너스 4센트로 손실폭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우영 현금 흐름입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90만 달러로 돌아섰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드디어 회사가 외부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사업만으로 현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턴어라운드 스토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신호죠. 여기에 부채까지 660만 달러나 갚았고 마진율도 2.5%포인트나 좋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좋아진 게 아니라 회사가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재무제표의 이 놀라운 변화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로 2025년 경영진이 실행한 아주 과감한 수술의 결과물이죠. 지금부터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5년의 이 발자취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3월에 돈 안 되는 사업부를 과감하게 팔아서 500만 달러 현금을 확보하고요. 5월에는 은행과 협상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신의 한 수를 둡니다. 그리고 8월, 마침내 그 노력의 결과가 우리가 방금 본 개선된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 모든 점들이 쭉 이어지면서 10월 현재 시장이 이 회사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CEO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거죠. 방향을 잃고 헤매던 회사가 드디어 명확한 방향키를 잡았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의 기본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겁니다. 100만 달러. 이 숫자는 경영진의 노력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적자를 내는 회사한테 1년에 13억 원의 이자 비용을 아끼는 건 정말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 빚을 더 갚을 수도 있고 성장을 위해 재투자할 수도 있겠죠. 턴어라운드는 바로 이런 작은 성공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혁신적인 사업 모델, 끔찍했던 과거의 재무 상태, 그리고 극적인 반전의 조짐까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퀘스트 리소스, 과연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그저 함정일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불 케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절대적으로 싸다는 점. 둘째, 마진과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체질 개선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 셋째, 빚과 이자 비용을 줄여서 재무 구조가 튼튼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넷째, 선택과 집중이라는 사업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도 반드시 봐야겠죠? 리스크, 즉 베어 케이스입니다. 첫째, 턴어라운드는 아직 진행형일 뿐 회사는 여전히 적자 상태입니다. 둘째, 회사의 덩치를 보여주는 매출은 줄어들고 있죠. 셋째,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이라 변동성이 아주 크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넷째, 부채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마지막으로 언제든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가능성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하죠.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시험대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6일로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만약 이번 실적에서도 2분기처럼 체질 개선의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는 더 이상 조짐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퀘스트 리소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